두 분 얼굴이 안 보여요.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와. 그쵸? 약간 원리를 찾아라 같은. 진짜. 저희 집은 책도 진짜 막 다 섞여 있어요. 레퍼런스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읽으려고 읽으려고도 산 책들은 이제 저희 이런 데 주변에 가까이에 있고요. 있고. 네, 위에는 주로 이제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책. 다 못 읽어요. 근데 어떤 책은 텍스트를 읽으려고도 하는데 어떤 책은 그냥 무게나 만듦새. 이 만듦새나 음. 또 만져졌을 때 감촉 같은 것도 저희는 독서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네.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무비랜드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작업 얘기도 자연스럽게 돼서 네. 작업실도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고요. 음. 라디오 들으셨죠? 네. 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줄 몰랐고 그리고 혜옥 씨는 조금 뿌듯해하기도 했어요. 어떤 뭐? 부분이요? 만담 듀오 같네. 막. 아, 네. 생각보다 말 잘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학교 강의도 같이 나가볼까? 디오로 괜찮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인건비가 반으로 줄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학교 좋은 네. 일인데? 막 이러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녹화가 된 거를 저희가 다시 보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로 내뱉으면 다시 그게 자기한테 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 유튜브가 저희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이 나는 디자인 언제부터 잘하게 됐는가. 혜원님 그날 대답이 녹화가 안 됐어요. 잘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시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 혜웅님은 언제 내가 디자인을 잘한다고 느꼈는지. 그 잘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다시 너 여기서 이 질문에 겸양 떨면 구렁텅이로. 더 재수없는 거 알지? 나는 알 것 같은데. 언제부터? 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음. 왜냐면 혜옥 씨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되게 눈에 띄는 신입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보면 자신 있는 학생? 네네네. 과제도 늘 잘했고 그 아시는 주연 씨랑 네네네. 거의 과 투탑이었어요. 어. 자기가 되게 잘한다는 자긍심도 있고 뭐 그게 또 신이 나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도 했고 그런데 뭐 자기 입으로 내뱉기 좀 민망해하니까 근데 그때 네. 그냥 학교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좀 남자 선배들이 남자 후배들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여자 친구들은 좀 이렇게 소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기센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얘보다 잘하는데 저 안 데리고 하세요? 제가 얘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말을 직접? 예.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너도 그러면 같이 껴서 해라. 왜냐면 뭐 그렇구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남자애들만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고 뭐 막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하고 여자친구들을 배척했다기보다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니까. 예. 그치. 그게 더 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문화가 계속 전승되고 있었던 거죠. 네. 아무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안 걸었는데 혜옥 씨가 딱 브레이크를 걸고 그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잘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게 왜 지금은 쑥스러워하는 거야? 지금은 쑥스럽지. 진짜 여러모로 존재감이 엄청난 친구였어요. 왜냐면 목소리도 엄청 커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고 계시면 막 밖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까불이었어요? 네네. 네, 저는 누구야? 그러면은 정말, 신혜옥이요. 막 이래. 제 리즈 시절은 초등학생 때였고 아, 이제 살면서 점점 아이로 지금은 아이의 성향으로. 왜 이렇게 점잖아요? 되게 일하면서 현업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진짜 좀 나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목받아야 된다. 네. 동혁 씨는 반대로 일하면서 네. 예전에는 드러나게 그냥 돼. 자기 세계 안에서 이렇게 갇혀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래 같이 지내면서 섞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화된 걸 수도 있겠다 진짜. 네. 사실 라디오 그때 녹화하는 것도 보통 같았으면은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 네, 안 한다고 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또 촬영된 걸 다시 보고 저희가 했던 얘기 듣고 하는 게 또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존재가 막 약간 드러나게 되면 작업보다 오히려 그런 쪽에 날개 모르게 더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라디오도 그래서 저희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 얘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영화를 보고 영감받는지라든지 아니면 뭐 작업이랑 삶을 어떻게 같이 유지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디자이너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쥐어졌을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신종 3D 업종이라고 말이 나온 지도 뭐 2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만 살 일인가? 잘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좋으면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매체를 완전 이제 막 이렇게 멀리 두지만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 저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데 비슷한 좀 생각을 했던 게 디자이너도 디자이너 스스로 네. 디자이너는 좀 특별하다는 의식이나 네. 남들도 디자이너 좀 특별하잖아. 근데 그냥 직업인이잖아요. 그렇죠. 직종의 하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보가 단절돼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한국이 너무 이렇게 압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세세한 면면들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발전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큰 틀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좀 그렇게 밀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사실 너무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너무 다양한 영역이 있고 이 일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인지 되게 다방면으로 좀 소개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할머니가 막 그랬어요. 막 너는 그래서 너가 책을 쓰는 거니? 아니요. 그럼 사진을 찍는 거니? 뭐 인쇄를 하는 거니? 뭘 하는 거니? 막 그럼 뭐 이 글자를 네가 그렸니? 아니 다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천국 이렇게 같은 질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명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운영했던 블로그, 뭐 웹사이트 이런 거 항상 들어와서 보시고 요즘 동혁이 리뷰도 작업은 해주시고. 어떻더라 막 이런 얘기 요즘 좀 해주시고 게으르더라? 그럼 굉장히 칼날 같은 크리틱도 네. 해주신 적 많아요. 오세요. 되게 드문데 그런 네, 어른들이. 네. 네. 덕호 거에 비해 네 건 어떻더라? 비교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이해해 주시고 하는 거여서 보시는 분들도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 또 이 둘 신신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더 자세히 아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거 하는 조금 생각이 웃긴 들어요. 에피소드긴 한데 스스로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어떤 자의식이 한창 이렇게 과잉이 되고 스스로 되게 특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난 창작자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쯤 그냥 자기 좀 심심해서 동네 편의점까지 좀 걸어갔어요. 편의점 이제 사장님이 제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전원주택이 많은 이 동네에 이 야밤에 젊은 사람이. 남자 네, 혼자서 이렇게 맥주를 몇 개씩 이렇게 사가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엄청 용기를 내시더니 그때는 머리가 빡빡이었나? 네, 네. 죄송한데 혹시 무슨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쑥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게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분은 누가 봐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를 것 같은 근데 느낌이라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면 얘기가 길어질 거. 얘기를 빨리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이분이 알아들을 만한 어휘로 빨리 조립해가지고 던져야겠다 했던 게 그냥 미술관 찌라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의 표정을 보고 약간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네,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네. 미술관 찌라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지. 네, 뭐랄까 그동안 내가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정리할 수 그렇게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확 바닥에 붙는 감각을 딱 느끼고 나서부터 해옥이한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이거의 어떤 특별함은 우리 단위에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저는 그 미술관 찌라시가 너무 좋은데요. 연대감 있는 동료들, 동료 집단이랑 같이 성장하고 그때는 서로 힘드니까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관념적인 얘기로 느껴지는데 이 공간에 와서 보니까 저기 부엌에 찬장이 필요한데 나랑 같이 작업한 사람이 찬장을 해줬어.
그게 되게 실체감 있게 딱 와닿는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문가시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왔을 때 되게 좋은 여기에 막 여러 가지 것들도 그냥 보면 아 예쁘다 뭐 이런 취향이다인데 여쭤보면 얘기가 막 꼬리를 이거는 이때 만났던 맞아요. 사람인데 이 전시에서 자리가 없어서 가져오고 네. 물건을 인터넷으로 그냥 후루룩 보다가 그냥 살 수도 있어요. 막 테무 같은 데서 아님 말고 시계 쇼핑할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저희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그 정도 비용으로 살 수 있으면 이건 싼 거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24hour 파티 피플을 제가 추천한 것도 영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네, 시작하십시오. 지난번에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습이 됐어요. 와 스무스하게. 그 토니 윌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냥 방송국 진행자였다가 지방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 예술에 이렇게 꽂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섹스피스톨즈가 이제 공연하는 걸 보고 이거다. 얘들이다? 펑크락이다. 그리고 음악이 이제 달라지는 시대가 왔다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코드사를 자기 친구랑 차려요. 그러면서 그 레코드사에 이제 소속돼 있던 뭐 아티스트들이 뭐 조이 디비전이나 뉴 오더 아니면 뭐 해피 먼데이즈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다들 꼴통이죠. 그 당시에 락 밴드들 아시잖아요. 뭐 마약, 섹스, 뭐 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들은 이제 완전 다른 음악으로 넘어가던 시기를 그 사람이 포착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릇이 돼준 거죠. 레코드사를 차려서. 근데 계약 조건이 되게 웃겼던 게 50대 50인 거예요. 아티스트랑 소속사 레이블이랑 지금의 어떤 창작 환경을 생각하면 되게 파격적인 조건인 거죠. 음반이 나왔을 때 이걸 팔면 제작비는 다 레코드사에서 되지만 수익은 반반 나누는.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예술병에 걸린 사람 특유의 그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예를 들면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클럽의 이 인테리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수익성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아름다운이 됐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자꾸 의미부여를 해요. 이 음악은 역사에서 뉴 웨이브야. 자기 스스로 그 지도 역사책에서 어디쯤 깃발을 꽂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레코드사를 해서 음악들을 만들 환경을 해서 자기가 1차적으로 즐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향유자. 돈을 안 아끼고 막 쓰거든요.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돈은 이 위대한 예술적 성취가 먼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지더라고요. 계속. 피터 세빌이라고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레코드 값은 이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팔 때마다 얼마씩 손해인 거예요. 근데 또 아름다움이 됐어. 수지타산을 논하지 않고 이 돈으로 이런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거면 싼 거다라는 식의 마인드셋이 좀 신선했어요. 레코드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차린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페이크 다큐고요. 다큐인 척하지만 사실은 연출된 장면들로 만들어진 영화고 중간중간에 밴드들이 공연하던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또 나오기도 장면이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연출돼서 또 재현하기도 하고 약간 서프라이즈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네, 영화네요. 네, 이상한 영화예요. 보시면 진짜 약간 짜친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 네. 장면도 엄청 많아요. 펑크락 하면 머리 뾰족뾰족하게 하고 3코드 막 네. 징징징징이고 포스트 펑크는 뭐예요? 그러니까 펑크락은 1차적으로는 막 그냥 그때 영국이 주로 주도했죠. 뭐 대처 정권이라든가 막 노동자들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방황하고 마약하고 막 이러던 시즌에 그런 단순한 코드로 진행하던 음악들이 인기를 끌면서 막 울분 같은 걸 쏟아냈었는데 포스트 펑크는 그런 단순한 곡에서 약간씩 변주가 된 형태의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코드가 그렇게 3코드는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진다던가 조금 더 구성이 이렇게 밀도가 생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더 치마 발전된 그러니까 후기 펑크락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소속된 그 밴드에서는 저는 뉴오더밖에 모르거든요. 네. 되게 전자음악에 그쵸. 가까운 네. 근데 그게
포스트 펑크라고 불리는 그 장르도 그때도 그런 전자음악의 느낌. 기본적으로 펑크 음악들은 그러니까 점구성이에요. 현악기가 선으로 쭉쭉 이어지는 그 멜로디 진행이 별로 없고 타악기처럼 기타도 둥둥둥둥 하고 드럼도 두두두두두 하고 이런 점들이 모여서 밀도를 막 쪼였다가 펼쳤다가 하는 식의 구성들이 많은데 이 포스트 펑크에 가서는 그 점이 엄청 이렇게 화려해지는 거죠. 마치 팬텀 스레드 포스터처럼. 점 찍어서. 네네. 네. 좋은 말씀 나누시다가. 근데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클럽 그 하시엔다라는 그 토니 윌슨이 만든 공연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전자음악에서 이제 DJ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보다는 음악을 트는 사람들한테 더 환호를 하게 그것도 되면서 그렇고 그런 음악가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 하시엔다를 통해서 그 펑크 음악에서 포스트 펑크로 넘어가고 조이 디비전에서 뉴오더가 된 거거든요. 이언 커티스라는 보컬이 죽으면서. 근데 그게 자연스러웠던 게 점구성의 노래들을 만들던 그 락밴드가 그 비슷한 어떤 건반 악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조금 이제 디지털적인 색깔이 입혀지면서 댄스 뮤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토니 윌슨은 그걸 포착했던 것 같아요. 그걸 뉴웨이브라고. 네, 뉴웨이브라고 하고 그 하시엔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됐던 거죠. 아마 계속 손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클럽 문 닫을 때 장비 다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예술을 만들라 그래요. 약간 운동가 같기도 하네요. 약간,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라이인 거죠. 저희가 뭐 동료들이랑 일을 할 때도 이익 같은 거를 따지면 만들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물건으로 대체해서 뭔가 비용 대신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협업 관계에서 다음 협업을 도모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도 디자이너로서 오히려 우리 디자인비를 남겨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만들지 못할 그런 관계였다는 생각도 들고 책 만들면서도 가장 재밌는 거는 이 책을 만든 에디터라든지 뭐 사진가라든지 이 안에 정말 막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되게 일시적으로 뭔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근데 이 책은 사실상 들인 노동에 비하면 너무나도 싸고 가성비가 좋은 물건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또 이렇게 확 연대의식 같은 것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또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많잖아요.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없으면 바로 깨지는데 그게 아닌 어떤 신뢰와 복합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들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물건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게 영향받거나 영감받았거나 아니면 자극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트리거처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와요. 저는 그래서 자기 생태계, 자기 세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결과적으로 창작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내가 평소에 뭘 보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되게 많은 거를 아웃풋에다가 드러내거든요. 내가 하는 말에도 드러나고. 그래서 저희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책이 많은 게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 책은 물질이고 뭔가 손안에 들어온 제품이기도 하니까 그런 스케일의 물건들도 많이 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희 식으로 다시 작업할 때 이렇게 툭툭툭 나올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지금 이 공간만 봐도 장난이 아니게 뭐 책도 많고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집 거실인데요. 저는 이쪽에 그냥 제가 일하는 메인 작업 작업대를 만들어 사장님 자리라고 저희끼리는 하고 있어요. 사장님 느껴집니다. 자리고 동혁 씨는 그냥 식탁에서 일을 해요. 저기 저쪽.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책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도 책을 물건이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냥 되게 납작한 화면에서 글자를 부리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책을 만드는 것은 사물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책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사람들 뭐 그냥 싼 어떤 제품 사고 되게 막 반품하고 환불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책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물건이어서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기성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주변에다가 자주 만지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를 자주 펼쳐보고 무게는 어떤지 잘 펼쳐지는지 잘 넘어가는지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감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책이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주로 읽는 책들이 놓여져 있고, 뭐 읽으세요 요즘에? 이거는 한번 그 소개 좀- 책종이 가위에서 아. 또 그 마지막에 이분이 디자인하셨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번역해 보려고 이제 번역가분이랑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해서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한국어판을 디자인할 때 똑같이 사양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뭐 저렴하게 바꿀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것도 되게 책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정말 텍스트를 읽고 이 안에 뭐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읽는 거지만, 당연히 독서지만 이렇게 책을 계속 펼쳐보고 꺼내보고 이 책을 감각해보는 것 역시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출판사에서 다음에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텍스트로 이 책을 번역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또 저희 생각해보고 있는. 출판사라 함은 화원이라고 하는 미디어 번스를 모 출판사로 둔 임프린트인데요. 더 북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는 임경용 대표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티스트랑 만든 책을 대리 출판해 주시기도 한 적도 많고, 그래서 저희 관심사를 이렇게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낄 즈음 제안을 드렸죠. 혹시 미디어 번스 산하의 임프린트로서 저희 출판사를 좀 차리면 어떻겠냐, 협업으로. 네, 흔쾌히 또 좋다고 해주셔서 그 화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임프린트를 차렸고, 그 이름은 해옥 씨 논문에서 오기도 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게더링 플라워즈라는 행사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화원이라는 출판사를 만들고 발행한 첫 책이에요. 그리고 저의 책이기도 한데,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이 아네스 바르다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모으고 그것들을 편집하는 것이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책에서도 선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의 일종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글들을 뭐 논문에서도 갖고 오고 뭐 기사에서도 갖고 오고 해서 하나의 어떤 주제로 모은 책을 이제 엔솔로지, 뭐 선집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그 인류학 수업을 듣다가 너 엔솔로지가 꽃을 모으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걸 아니? 라고 이렇게 해서 들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꽃꽂이도 사실 이렇게 흩뿌려져 있던 꽃들 중에 뭐 노란 꽃들을 모으고 뭐 여름과 닮은 꽃들을 모아서 이렇게 부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게더링 플라워즈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제 프로젝트에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고, 그렇게 해서 모은 꽃다발을 이렇게 한 개 두면 또 저희 정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판사 이름을 화원이라고 지었고, 이 선집 시리즈는 그래서 제목들이 늘 꽃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책이고 해옥 씨 책인데 이름이 개별꽃이라는 책이고요. 길종 씨 책의 텍스트 버전의 제목은 사포도라는 또 제목을 갖고 있어요. 출판사 로고는 따로 없는데요. 얘를 인쇄기호로 꽃표라고 하거든요. 그 별표, 별표 혹은 꽃표라고 하는데, 이게 뭐 타이틀 폰트에 포함된 따라오는. 꽃표를 그냥 그때그때 뭐 위치라던가 크기는 매번 다르게 해서 넣으면 이렇게 저희 책이 쫙 꽂혔을 때 꽃밭 같은 게 되지 이제 않을까. 꽃표가 네. 가득한, 그러면 이제 그게 정원이고 저희의 화원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 논문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 책인데, 책을 점점 만들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래서 제 논문은 정말 각 페이지가 다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볼 수 있나요? 와, 이거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총 8편의 글을 썼고, 글이랑 저의 작업들이 이렇게 짤막하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고요. 아주 그냥 험불하게 생긴 책인데, 이 책 이 뒷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책을 가지고 뭐 구멍을 뚫어서 저쪽 페이지를 보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무릎에 놓고 펼쳐서 보면 약간 주름 치마 같게 되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포켓북처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과하지만 머리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의 구조가 독특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면에 보통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는데, 제본이 이쪽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패션 디자이너들 뭐 박음질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거에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되게 다르게 펼쳐지고 뭐 이렇게 모자처럼. 모자처럼 쓸 수 있는 페이지도 있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게더링 플라워즈에서 실제 책 읽는 퍼포먼스에서 다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때 이제 황주영 작가님이 이렇게 읽는다? 네, 네, 혜옥 씨의 네. 페르소나가 돼서 음, 혜옥 씨의 이 개별꽃 책 안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들을 발췌를 음. 해서 몸으로 그걸 이제 읽는 음. 퍼포먼스를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반을 쭉 찢으면요. 찢고 이게- 이렇게 접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썼던 텍스트들만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텍스트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앞단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시트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찢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막 설계했던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면처럼 이렇게 펼치면서 보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렌치 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는 것인데 이 안에는 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책을 어떻게 읽고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 논문 주제가 고민하면서.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섞어짜기, 뭐 어. 스레딩하기 뭐 음. 이런 게 제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아니에스 바르다 영화를 혜옥 씨가 꼽은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때 이제 제가 만든 책 한 권 있었고 그것은 이제 황주영 작가랑 음.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데 또 쓰였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이 책에서 또 한 번 발췌를 해서 저만의 꽃다발처럼 만든 책이었고 이 행사의 포스터를 동혁 씨가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둥글게 말리면 꽃다발이 되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매뉴얼이기도 하거든요. 저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엮여서 하나의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이미지, 이 꽃 이미지가 개별꽃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점선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면 꽃다발이 되는 식으로 포스터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게 게더링 플라워즈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했던 거였죠. 꽃다발이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꾸겨놨던 포스터를 펼친 다음에 액자로 해놓고 저희 스스로는 액아파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쥐었던 자국들의 이 사람들 이름 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엮였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꽃 같아. 꽃다발 같아. 네. 네. 응.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친구는 그 유머를 계속 간직하고 싶은지 꽃 말리고 있다고 네. 해서 맞아. 보관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나 환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매번 느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매체도 좀 다르게 비틀어서 보다 보면 사람들한테 좀 낯선 효과들을 막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스스로도 의식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업도 저런 작업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을 만들려고 네. 논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기도 네네. 그런 느낌도 좀 네, 드네요. 맞아요. 응. 그게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팬텀 스레드를 계속 만들어 놓고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매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그런 것들 연결해서 보면 아 신신이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저희 둘만 너무 힘내기에는 외롭고 힘드니까 동료들을 정말 중요한 동료들을 네네 네.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세속적인 논리와는 상관없이 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 24hour 파티 피플에서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멋있다.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 나오네? 막 나오네. 음악이 막 너무 좋다. 배경음악이 좋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영화는 되게 후졌다고 생각했어요. 짜치다. 막 이상하게 쓸데없이 선정적인 장면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좀 빠은 부분도 많고 근데 그걸 좀 걷어내고 코어를 좀 보다 보면 아,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화원 최근에는 이제 뭐 준비하세요? 얼마 전에는 김영나 네. 아, 네. 네, 그것도 네. 위에 있는데. 네. 옮길까요? 그 작업 네. 얘기를 그냥 쭉 네. 네. 아,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벌써 갤러리예요. 일단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우리가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 자료실. 자료실이기도 한데 여기서 뭐 가끔 영화도 보고 필요할 때마다 책 꺼내서 보기도 하고 어디 막 여행 가시면 책 진짜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썼어요. 음. 근데 점점 희귀도서나 아니면은 중고 서적 같은 거, 우연히 만난 것들. 구하기 힘든 것들, 이게 뭐예요? 뭘 까르신 거예요? 저희가 작업한 것들, 책도 신신 네. 디자인 화원의 최근 작업. 출간물이에요. 네. 김영나라고 하는 슈퍼 디자이너 네. 분 아니십니까? 굉장히 걸출한 한국의 큰 족적을 남기신 그래픽 디자이너가 지금은 베를린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그런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들을 아카이브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고 그 아카이브 북을 그냥 단순히 기록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의 차원으로 어떤 재료로서 소환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가님 작업인 네, 거죠? 아카이브인데 네. 그거를 1대1 스케일로 사진이나 스캔을 해서 1대1로 실었어요. 앞, 뒤를요. 그래서 단면 인쇄가 된 것들은 뒷면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앞뒤가 다 1대1 스케일로 담겨 있는데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정중앙에 맞춰놓고 자른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1차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에밀리 스미스라고 하는 동료 작가분이랑 콜라주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나 디자이너가 발견된 추상 시리즈라고 해서 네. 뭐 사탕 포장지라던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래픽들이 스티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각적 질서들을 찾는 훈련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즉흥적으로 훈련을. 일종의 아. 잼 세션 같이 한번 이렇게 유의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어떨 때는 이런 이미지로 질문도 하죠. 진짜랑 가짜랑 해당 이미지가 작은 포맷이 있고 큰 포맷이 있었을 때 약간의 차이들이 생기잖아요. 다들 인쇄물이니까 복제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그걸 이제 작업에서 다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미지 위에 실제 실물들을 덮어서 이렇게 맞죠. 해상도라던가 그런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콜라주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직관에 의해서 작업들을 하신 것 같아요. 편지 주고받듯이 그분이 뭐 소설가라고 치면 그분이 쓴 소설을 읽고 느낀 감상을 장황하게 써서 보내면 그분이 그 편지에 또 화답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작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카이브 북이라기보다는 지난 시대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좀 도모하는 방법론을 새로 개발하는 어떤 연습 차원에서의 아카이브 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화원을 하면서 제일 모토로 삼는 게 디자인의 수행적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들이 되게 납작해 보이잖아요.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직관적으로 어떤 깊이도 있고 더덕더덕 붙은 어떤 노이즈인 상태도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납작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이 책에서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스케치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는 기호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저렇게 이중적인 목표로. 의미로 그리고 이거는 목차를 맨 뒤에다 넣었는데요. 각각 페이지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흑백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그 작업실에다가 이걸 쫙 늘어놓고 작업하는 걸 독자들도 좀 간접 경험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페이지는 연속선상에 놓이긴 해도 시간성은 있지만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죠. 한눈에는. 네. 그래서 좀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혜옥 씨가 게더링 플라워에서 했던 것처럼 시발점이 돼서 이 책에 이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중간에 이제 기획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더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진행을 했던. 왜냐면 이건 이제 저희가 발행을 하는 책이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책 디자인해 주세요 보다는 훨씬 더 이제 기획자처럼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실제로 책의 얼굴은 전 책 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기에도 네. 책등이 저렇게 있고 책등만 보이잖아요. 네. 네. 책등이 사실 책을 디자인할 때 되게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책의 그 인상을 맞아요. 바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영리하게 전략화한 사람들이 아파르타멘토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을 책등을 늘 갤러리처럼 쓰잖아요. 그 사진 작가의 뭐 사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책은 그 3D로 되어 있는 육면체니까
이게 또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보통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음. 근데 내가 실제로 더 많이 마주친 장면이 이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 온면이 다 까매요. 그래픽 디자인이 납작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다 까만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다르잖아요. 색깔들이.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물질이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선집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었던 사포도. 이 사포도 책은 그 길종 씨의 활동을 보고 다양한 그 글쓴이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책이에요. 길종 씨가 10년을 기념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길종 씨한테 물어봤어요. 책을 왜 만들고 싶으시냐, 그리고 어떤 책이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보통은 지난 10년을 기념하는 책에 방점을 찍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음 10년을 내 지난 과거를 보면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들지 말고 분권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길종 씨의 지난 10년을 이미지로 아카이브한 책이고요. 아, 이렇게 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매품입니다. 그건 이미지만 읽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값들, 재료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이미지북이에요. 보통 이미지북은 유용하진 않잖아요.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책은 되게 유용합니다. 길종 씨가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썼는지. 길종 씨 자체가 워낙 다양한 재료들을 쓰는 보통 가구를 그 재료 목록이 만들거나 있습니다. 이런 집기를 디자인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재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길종 씨는 너무 다양한 재료들을 쓰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종이도 양면이 다른 종이들을 계속 섞어서 써서 광택도가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땐 거칠고 어떨 때는 톤이 죽어 있다가 그러네요. 어떨 때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질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이런 길종 씨 작업들이랑 닮은 꼴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편견 없이 재료들을 대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책은 길종 씨의 지난 10년에 대한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증거라고 하면 디자인 네, 하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작업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스터에그인데 초기 스케치로 여기 책 등에 넣었었어요. 아, 이게 가짜가 초기- 좀 다르거든요. 아하, 더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아, 이게 KS 마크를 자르고 새로 붙여서 음. KJ 마크를 만든 거예요. 네. 길종 마크예요? 네. 왜냐면 이게 작도법이 있어요. 음. 그 도안을 그리는 룰들이 있어요. 몇 도로 이렇게 음. 그려라. 이 선의 두께는 얼마여야 한다. 그 작도법을 그대로 KS가 아니라 KJ로 이제 바꿔서 해킹한 거죠. 왜냐면 길종 씨의 초기작들 보시면 남이 쓰다 버린 가구들 가지고 와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만드신다던가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자. 네. 진짜 처음 등장하셔서 진짜 충격적이었어. 네. 저는 약간 마르지엘라 생각이 났어요. 엄청 전위적이고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뒤틀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저희가 10년 네. 전 책도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1주년일 완전 때. 길종 씨 초기 작업들이 모여져 있는 같은 판형입니다. 진짜 파트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 11년 길종상가 2011, 길종상가 2021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때는 길종 씨의 조금 더 거친 그런 네. 재료를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막 전혀 다른 어떤 가구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 이런 좀 터프한 것들을 이건 드러내고 자신의 싶어서 상상이에요. 네네. 길종상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좋아요. 상가 조감도 한국은행처럼 현금을 보유할지도 모르는 길종상가. 좀 만화책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그리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왜냐면 붙어 있는 개인 이때 길종 씨는 지금은 훨씬 더 이렇게 좀 기업이나 혹은 어떤 그룹이나 단체와 이렇게 많이 협업을 하는데 이때는 개인이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나눴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책 안에 좀 담아보자. 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작 형식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의뢰를 받는 네, 형식이. 인력사무소가 네. 정말 웃겼거든요. 그 뒤에 별책 부록처럼 있습니다. 뚜껑 열어주세요 해서 유리병 뚜껑 열러 갔던 일, 네. 전기공사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해주고. 전등교체. 네.
이건 좀 더 이야기가 더 음. 주목받았으면 좋겠어서 흑백으로 처리를 하고 이게 좀 약간 만화 같은 네네. 구성이네요. 네네네. 네. 저는 이런 사람이 21세기에 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맥가이버처럼. 네, 홍반장처럼 음.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여기로 넘어온 거죠. 10년 후에 네.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이제 큰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재료나 질감 혹은 이 사람의 그냥 핵심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영감을 받은 것들은 텍스트로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길종상가와 관련된 혹은 길종상가의 뭐 팬이기도 하고 길종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줄 수 있는 필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제 길종씨에 대해서 쓴 형식도 되게 다르고 글도 다 달라요. 음. 그래서 길종 씨는 여기 사파로 참여합니다. 길종 씨한테 일종의 러브레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끔한 책찍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떤 몽상을 하게 해주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보면은 되게 아직 살만하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리고 길종씨를 이때 초반에 만나고 같이 이제 로고 타입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책도 디자인 하셨을 때쯤 지난번에 무비랜드에서 말했던 이야기했던, 이 네.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씨라는 이 공연 기획자 분이랑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는데 다 이쯤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때 제가 말씀하셨던 충격을 받았던 네,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아주 시끄러운 음반의 아트웍입니다. 이 가사지를 보시면 왜 이런 식의 작업을 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해치라는 곡 가사가 좀 큰 단서가 됐는데 정일 위에 달린다 우리들의 해치 분열을 조장하는 좌파들을 무찌른다. 심술쟁이 파업군 모두 다 꼼짝마 서울시티 디자인시티 욕심쟁이 시위꾼도 혼내주겠다 서울시티 디자인시티 지저분한 노점상 모조리 물리쳐 서울시티 디자인시티 정의롭고 슬기로운 우리의 해치 자유 민주 선진 국가 뚝뚝딱딱 해치.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서울에 그때 디자인 수도 된다고 막 노점상 철거하고 노숙자들 막 쫓아내고 하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런 곡도 쓰고 근데 그거를 약간 기호를 이상하게 꼬아가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불온하게 여겨졌던 김정은의 초상사진에 해치의 인형 몸뚱아리 그리고 디자인 수도 서울의 심볼 마크랑 에반게리온에서 그 세컨 이펙트가 일어날 때 그 장면들. 진짜 명작입니다. 진짜 이거 봐요 이거. 네. 와 진짜. 이 친구들이 밤섬의 적단 이름을 지은 게 밤섬에서 로켓을 쏘면 국회의사당까지 바로 간대요. 그래서 밤섬에서 보이는 국회의사당 뷰, 여의도 뷰를 배경으로 깔고 신지가 아스카 목 조르는 장면에 그 두 분들 얼굴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엔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반 작업 되게 많이 네. 하셨네요. 이때 그 박다음 씨라고 하는 그분이랑, 공연기획자가 중간에 중재를 해주셔서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 안 있어서 레이블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 레이블 차렸을 때 나온 첫 번째 음반이 404라는 밴드의 1이라고 하는 앨범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이후로도 그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인쇄만 어디 해오고 공 CD에 구워서 음악을 근데 이거 제가 손으로 작업해가지고 너무 잘안 들어- 빡빡하게 포장을? 네 이런 네. 공 CD에 음원이 들어있고 진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디자인 잘했던 거 맞네. 청와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국풍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마 군사 독재 시절에 국민의 관심을 딴 데 돌려야 되니까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 오델이라고 전자음악 하시는 분이 그 이름을 패러디해서 국풍 13년도에 나온 국풍이다 해서 그런 식의 이상한 패러디 이름을 지었고 저는 옛날 신문을 뒤져가면서 이런 패턴이 된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곡 제목에 맞춰서 다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댄스라는 또 밴드 앨범인데 이 아트웍은 딴 사람이 하고 저는 그 사람이 준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배열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그림들 너무 좋으니까 가사도 좀 직접 그냥 써달라고 쓰다가 망치면 그대로 달라고 그게 이 그림들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때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안 해야지라는 좀 중이병이 있었는지 이거는 근데
혹시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라는 만화책 네, 네, 알죠. 거기서 제일 어둠의 음악이라고 나오는 게 이 커버가 나와요. 검은 네, 음. 극강의 뭐 블랙 메탈 이러면서 검은 이 주얼 케이스에 검은색으로만 표지가 돼 있는 게 나왔는데 한동안 안 잊혀지더라고요. 저거다. 네. 저걸 패러디해봐야겠다. 아. 근데 그건 가상의 앨범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근데 했어요. 모든 정보는 다 CD 알판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숨겨놓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씨랑 만든 건 아닌데 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밴드 앨범이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질소를 이렇게 확 얼리면 순간 이렇게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네네네. 쾅 프로그램 앨범 이미지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예전에 꽃을 아저씨가 이렇게 확 부시던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직관에 의해서 이 음악이 너무 설명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약간 왜곡되고 오해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기억이 입혀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쩌다 이제 다음 씨는 또 디제잉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메노이 커피라고 산울림 소극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일본인 부부가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믹스테이프로 저거 아트웍은 저희 친구이기도 한 이광무라는 네. 친구한테 또 부탁해서 네, 같이 네. 협업해가지고 만든. 네. 이 제목이랑 아메노이 커피의 그 간판이거든요. 목간판? 네, 네. 그거를 따와서 제목이 실제로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 인 아메노이 커피인데 그냥 이 이미지를 그냥 글자 대신에 넣고 싶었어요.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디 씬에서 만든 앨범으로는. 이거 뭐예요? 이 책은 이거 아까 김영나 선생님 얘기하다가 아까 뭐 책의 각각의 면들을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책도 사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페이지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좀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박광수라는 작가분이 딱 크래커를 먹는 시간 동안 짧게 이렇게 드로잉들 그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목도 크래커거든요. 크래커라는 되게 일상적인 사물을 어떻게 책 안에서 유치하지 않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작가님 작업이 워낙 와, 많고 이 두꺼운 그림들을 묶는 어떤 책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 가면 이제 과자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그런 그게 모습들을 엄청 좀 만족감을 주잖아요. 네, 상상을 하면서 이 면을 그냥 과자 박스 네, 처럼 해보고 얘네들이 여러 개를 이제 전시장에서도 쌓아서 비치를 해두자, 적재를 된 상태를 좀 보여주자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이게 있는데 담기나요? 이렇게 여러 개 점선을 넣어서 보던 부분들을 그냥 넣을 수 있게. 네, 다시 닫아두는 것처럼 이제 책을 보다가 뭐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서 넣어놓으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접는 면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바로바로 닫아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면도 좀 생각을 했지만 이 면 또한 생각을 했었고 또 이게 크래커라는 것이 과자가 실제 그 이름대로 이렇게 부셔먹는 과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 때 책을 펼쳤다가 닫았다 하면 여기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일부러 저희는 완전히 딱 붙여버려서 책을 이렇게 펼치면 주름이 가는. 책을 크랙을 되는. 계속 내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생각을 생기네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책을 반으로 쪼갠 형태. 저희 내년 노동절 목표로 책 하나 쓰고 있는데 네. 디자인 좀 해주세요. 네, 계속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면지로 이렇게 웨하스처럼 트레이싱지를 넣어서 약간 네, 내용물을 한 번 더, 식품처럼 네. 보호하는 것처럼. 이걸 작업하면서 저희끼리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이 크래커를 어떻게 유치하지 않게 책의 형태로 이게 잘못하면 너무 다 기믹이고 너무 아이디어 아이디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알고 있는 그 크래커 이미지를 어떻게 책 안에 담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녹화하면서 밤섬 해적단 얘기를 해주셔서 한 일주일 정도 그 20대를 계속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그때 야심차게 했던 시도들, 이 녀석 과거에도 고군분투했구만 이런 나 좀 잘했네. 근데 지금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예. 디자이너들 같잖아요. 그 시간을 못 이기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부담감
책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 책이 예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10년 뒤에도 아름다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혹은 더 처음보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아놓은 책들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산 책도 있지만 근데 이런 책들을 다시 또 꺼내보는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 경험이기도 여행하게도 해요. 되고 하고 그러다 보면 새 책 만나는 느낌도 들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연적으로 어떤 사고가 촉발되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점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막 요즘 알고리즘, 인공지능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더 내 물리적인 생태계를 잘 구축해놔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아, 팩토리 레코즈. 이 책은 이제 제가 피터 세빌 작품집이 저기 그 영향받았던 그 책도 있습니까? 네 이게 대학 시절에? 책 장사한테 속아서 네. 무대기로 그 책 팔잖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과 학생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 네네네. 과 앞에 요즘도 있더라고요. 아 요즘도 네, 있어요? 요즘도 좌판을 오신대요. 이렇게 네. 깔아요. 해외 도서, 해외 맞아요. 디자인 도서. 맞아요. 이거를 어느 날 과제하다가 밤에 우연히 펼쳐봤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거는 이미지가 나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뉴오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레퍼런스로 삼았던 이제 것들. 네, 스위스 국제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이런 포스터라던가 클로저 커버 이것도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시간이랑 전혀 네. 상관없는. 이게 얀치홀트의 신타이포그래피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전하는 포스터인데 그런 포맷을 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만들었다는 게 전유를 되게 잘하거든요. 차용도 많이 하고. 저 근데 이게 또 버지라블로가 카니에 웨스트 앨범 디자인할 때 영감을 줬어요. 근데 이게 선한한데 전 이 앨범 샀거든요. 음악 모르면서. 근데 이때는 제가 디자인하기 전인데 그냥 갖고 싶다. 이것도 옛날 이제 원래 작업이 있던 건데 그걸 훔쳐와서 글자를 넣어서 다른 이미지로 만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악을 좋아해서 막 조이 디비전이나 뭐 뉴오더를 들었다기보단 그 음악이 나올 때 이 이미지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낙차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혹시도 그렇지만 뭔가 이런 커버에 들어있을 음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는 음악들이 플레이를 하는 순간 막 전자비트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이건 완전 클래식 음악 들어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커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신양장 표음 제가 활자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활자체가 이렇게 로직에 기반해서 만든 활자체예요. 저는 정통으로 활자재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로직을 기반으로 오선지라고 하는 그리드 위에다가 한글꼴이 얹혀지면 그 한글꼴에 점이 찍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음이 포함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든 활자체는 되게 시스템에 기반해서 만든 활자체니까 그 활자체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 빔 크라웰이라는 네덜란드의 디자이너가 뉴 알파벳이라고 하는 활자 견본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기 어딘가 있을 네, 텐데.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저도 똑같이 정사각형 포맷에 뭔가 소리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주로 정사각형 판역의 팸플릿은 레코드판이나 아니면 CD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걸 오마주해서 레이아웃하고 제 식대로 이렇게 저의 폰트를 설명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소개하는 또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포스터는 또 이 포스터를 패러디했었어요. 이 포스터는 빔 크라웰이 만든 뉴 알파벳을 사용한 피터 세빌이 디자인한 포스터인데 되게 미래적인 폰트랑 그리고 되게 고전적인 그 두 가지를 이질적인 걸 섞어가지고 이런 모던한 이미지랑 놓으니까 되게 신묘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디자인 덕질을 제 작업을 통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빔 크라웰 그리고 뭐 피터 세빌 이런 사람들이 작업했던 몇십 년 전의 작업을 내가 완전 다른 맥락에서 소화를 해서 내놓으면 어떤 게 나올까를 좀 제 만족을 위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좀 영감을 주는. 이게 제작비가 엄청 들어서 찍을 때마다 손해였다고. 이거는 저희 팀 디자인은 군더더기 디자인이거든요.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디자인이야. 완전 대척점에 있어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로고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펄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디자이너지 락스타였어요.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거의 락스타였어요. 최강호 같이 보니까 디자인 잘하고 싶다. 진짜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다. 과제하던 어느 날 밤에 충격을 갑자기 딱 계시처럼 받은. 뭔가
알 수 없는 질투와 그 부러움과 그 모든 감정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잘 안 되네.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음. 근데 이 사람을 뛰어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하고 싶다라는 건 정답이 음.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그 모토로 삼는 게 진리 탐구잖아요. 잘한다는 건 뭘까? 탁월한 이거를 만든다는 건 뭘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보려고 혁 씨랑 그렇게 많이 대화도 많이 하고 너무 진지한가 싶은데 뭐 진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제가 진지하게 안 대하면 이건 너무 가벼워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시간이 걸려서 닿더라고요. 최근에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뭘 했던 것들을 보고 세대라던가 시간을 거슬러서 저랑 인연이 만들어지는 경험들. 혹시 옆 아, 좋아요. 네. 자, 3분. 그 아까 동혁 씨가 그 본인이 대학생 때 그 피터 세빌의 도록을 봤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완화라는 잡지에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이 완화는 또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매거진인데요.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책이고 최근에 7호가 나왔고요. 지금 이게 이거 최근 이번에 노비랜드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7호이고요. 이번에는 수집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매번 이슈를 바꿔가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아까 만든 그 신양장 표음이라는 폰트로 이 타이틀을 써가지고 표지도 만들고 주제나 컨트리뷰터가 매번 바뀌니까 저희는 이 책을 좀 작업한다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 많이 알아간다라는 도구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영화 도둑 일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있었던 그 명조치의 원형을 구현했던 최정호 선생님의 모리사화에 납품했던 원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웃라인을 두르게 되면서 약간 번지는 듯한 효과로 인해서 디테일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게 해적판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되게 잘 붙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주간 만화 잡지에 사용하는 굉장히 저품질의 근데 옛날에 봤던 그 이런 네. 것도 보통 스티커 맞아요. 작업됐던 것 네네. 표현하신 그런 거 이제 기믹으로 흉내낸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옛날부터 그냥 만든 뭐 그런 다양한 책들 많은데 뭐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새로운 사람들을 낭도 한 만나게 권씩 드리자. 하는 어떤 건데 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근데 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국어로 그림자 그림자 연극에 연극에 사용되는 여기 이거 편집자가 작은 버전의 낭을 선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초기에 스크린 플레이에서 쓰였던 그림자 연극을 위한 인형이래요. 그럼 이렇게 빛을 쏴서 뭐 이렇게 네, 어둠이 그림자를 생기고 만들면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스크린으로 감상을 하는 건데 이걸 훨씬 큰 버전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에 들고 이렇게 연극을 하거든요. 이 다비데 까짜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편집자가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와서 책은 굉장히 글로벌한 책입니다. 이 그러니까 책도 우리나라 작업이 아니네요. 네네. 이 책도 완화처럼 계속 이슈가 그때그때 바뀌고 그때그때 편집장이 바뀌는 방식인데 이제 6호의 편집자는 발시파케 그 번역하시는 분? 홍상수 기생충. 뭐 기생충 영화 번역하신 그분이 편집자를 맡았고 근데 이때는 마니페스토 영화에서 마니페스토를 다뤄보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마니페스토라고 했을 때 뭐 감독들끼리 서로 만든 마니페스토일 수도 있고 북한의 경우에서는 탑다운으로 이제 실제 그 윗사람들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프로파간다지. 어떤 규칙을 정해준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화 관련된 마니페스토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호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번 바뀌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편집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컨트리뷰터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저희는 또 디자인에 참여를 하고 인쇄는 또 스웨덴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 되게 지구촌 작업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글로벌한 종이는 스웨덴 종이고 네, 디스트리뷰션은 또 런던에서 런던에서 하고 그리고 낭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자 연극을 위한 그래서 일부러 구멍이, 구멍을 네. 뚫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앞뒤로 읽힐 수 있고 여기에 뭔가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레이저 커팅한 제호를 만들어서 9권까지 나온 거를 무비랜드에 하나 기증을 하면 어떨까요? 오, 네. 좋죠. 좋습니다. 영화 전혀 놔주신다면. 네. 전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뭐 챙겨만 주시면 이것도 길종 씨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뭔가 한 여기에. 세트 같은데 느낌이. 근데 불이 켜지는 거. 네, 저희 포스터 게시대였어요. 포스터를 이렇게 네네. 게시해 놓는 곳이었고 이 책상은 저희가 길종 씨한테 예전 작업실 쓸 때 의뢰했던 건데 세 개 RGB 책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빨강색, 하나 파란색은 제가 예, 쓰고 있고 계시는 거. 초록색은 제 조카한테 선물로 지금 줬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네. 밑에 네, 맞아요. 수납할 수 책상 있는 게 서랍이 있어서 코딱지 네. 엄청 네. 애들이 발라놓고. 좋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재봉질 하거든요. 아 정말요? 여기가 약간 그런 이거는 스트레스 혜옥 씨가 만든 받으면 거.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어디 일본이나 놀러 가면 조각천을 그렇게 네네네네. 사서 진짜 만드는 사람. 이것도 길종 씨가 만들어준 책장이고요. 북엔드가 그냥 중간에 들어 있어서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파티션을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책장의 이름은 아수라였어요. 아수라. 아수라 백작처럼. 네. 그런 게 흑백으로. 너무 웃겨가지고 뭘 하시나 보자 이걸 늘 기대하게 돼요. 네. 네. 편집점이다 편집점. 네. 무기야. 네. 아 우리 저거 자랑하자. 아, 권호상 작가님 작업. 저희 이것 때문에 USM을 짰어요. 아 진짜 저렇게 딱 넣기 위해서. 그 무비랜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생 때 섀도우 복싱 아, 하면서 그분이 권호상 작가님이셨어요? 권호상 작가님 도록을 우리가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였어요. 가짜 책을 만들어서 권호상 작가님한테 드리고 작가님이 걔를 가지고 책 조각을 만들어 주시면 얘를 다시 찍어서 다시 책으로 옮겨보자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조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만들죠 너무 하시고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셨어요. 네, 저희가 2016년에 진짜 딱 학생 때 한 2008년 이때쯤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8년 뒤에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됐고 권우상 작가님의 작업 스타일은 사진으로 조각을 하는 거라. 네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만들었던 가짜 책이에요. 이게 그냥 이걸 그냥 먼저 만들어서 이걸 보내드려서 작가님이 이걸 찍어서 만들어준 조각. 책을 만든. 네. 이 작업도 되게 가볍잖아요. 많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지만 이제 안에는 비어 있는 형태고 이제 보이는 거랑 실제 무게가 굉장히 다른 거니까 저희도 이 책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골판지를 넣었어요. 예전에 어떤 책을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책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제작이 비싸니까 이제 DIY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때 골판지를 커버로 썼던 책을 보고 나중에 저걸 써먹어보자 했는데 여기에 딱 이제 쓰게 된 적용을 거죠. 한. 네. 이 작가님 작업이 그 처음에 충격받았던 건 팔만 있는 사진 조각이 있어요. 그게 대학생 때 처음 만든 사진 조각 작업인데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속이 텅텅 빈 인화지로 된 조각인데 그 이미지로 봤을 땐 팔이 잘린 형태 같은데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그 물성이랑 그 이미지가 배반하고 있는 상태,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다기보다는 완전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픽 디자인 할 때 늘 화면을 다루지만 그게 종이에 출력돼서 나오는 순간 어떤 질감을 갖게 되고 부피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영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이돌이었어요.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구나. 지난 편은 디자이너들 반성해라라는 편이었으면 이번 편은 토니 윌슨 같은 사람들 보면서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어떤 동료애나 신뢰관계에 기반한 아름다운 성취들은 물질적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오래 하고 싶어요. 지치지 않고 오래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저도 몰라서 예전에는 제가 체력도 남아 돌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계속 돌면서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같이 일하고 했던 거라면 이제는 힘드니까 내 아지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겠다. 다시 동아리방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저희 책 갖고 있는 것들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 때를 돌이켜 보니까 배움에 대한 갈망이 큰 친구들이 늘 외롭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게 충족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한국의 겉돌게 되고. 네, 최근 한국의 미술대학을 보면 미술대학인데 취업을 향해 달리거나 서로 교류하지 않거나 같은 학과에 같은 동기라고 만났지만 전혀 안 통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네. 돈 쓰지 말고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가고 책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만 하나.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네, 저는 한번, 인테리어 공사할 네. 그런 그냥 건 진짜 아니고. 영어로 네, 시작하고 네. 책상만. 네, 네. 네네. 제가 그런 공간을 생각했던 건 TW를 해봤기 때문에 생각했겠죠. 거기서 그거의 무슨 일이 어떤, 벌어질지. 의욕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공간이 특별해지더라고요. 그 경험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되게 특별한 공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거지 같은 공간에 막 자기들끼리 뭐 시기 질투하면서라든 뭐든 뭘 만드는 에너지를 경험하면 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얘기가 진짜 길어지네. 근데 되게 마지막이 좋은 마무리 같아. 이 미래에 대한 꿈.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책 나오면 혹시 발간 기념회를 무비랜드에서 해도 될까요? 네, 네, 상영도 네, 네. 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음. 지금 올해 목표 아니에요? 네, 올해 올해 말이나 말에요. 내년 좋아요, 초. 좋아요. 네, 스케줄 안 겹치시는 선에서 저희한테도 좀 하루 1회 의미 상영. 있을 것 같은데. 네. 상영 끝나면 앞에서 책도 좀 팔고.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그 뉴욕 그리고- 북페어처럼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좋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갈래요.